지금 보이시는 이 땅 토지대도 1,300만 원입니다. 이 인근에 저희 사옥이 있는데 저희가 한 8년 전에 1,300, 1,400 정도의 토지대를 매입을 했었어요. 8년 전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빌사부TV의 김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구 역세권의 중심인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화성파크는 1079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보시기에 저쪽 건너편에는 이완 센트럴 D가 999세대 입주를 다 하였고 상가도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실 자리는 동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개발 정보와 매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1층에 마트점과 위층에 사무실이나 학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 건물도 지금 한참 준공을 앞두고 열심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면적으로는 상가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뒤편에 오래된 모텔이나 호텔들은 사실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곳은 지금 폐업기를 내고 건축물만 남아있는 상태도 있고요. 아마도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면 이 뒤편으로도 우측이 부서지고 새로 신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일대 땅값들이 보통 한 2천만 원 내외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 매입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개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충분한 사업성이 보여지는 자리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화성파크 드림과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엘크루 에비뉴 1이 약 한 190세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양이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에 근생시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저쪽 후면에 보이는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교육시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마도 이쪽 일대에 건물을 새로 짓게 된다면 학원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근생시설을 집어넣으면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렌트카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빈터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한 130평 정도 될 거예요. 뒤편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면적을 합산하면 한 190평 정도가 나와요. 190평에서 중심 상업지역에 맞게끔 짓게 되면 약 한 150평 가량의 근생시설을 한층 바닥 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새로 지은 건가요? 기존에 오래된 원룸들도 많이 있고요. 신축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원룸이라 하더라도 위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건폐율, 바닥 면적을 많이 포함해서 지었다 보니까 많은 호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이 원룸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로변 쪽으로 보자면은 여기 보이는 이 회색 건물이 롯데 렌트카 건물입니다. 롯데 렌트카가 주차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쪽 대로변 일대에서 우리가 개발 방향을 잡았을 때 이런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대로변으로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대로변 쪽은 새로 지었는 모텔들이나 렌트카 쪽으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최근거리의 골목 상권이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신축으로 모텔을 지어서 수요를 유입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로변 쪽에서는 식당가나 신축 모텔이나 렌트카 쪽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대로변들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고가도로 쪽으로 해서 이 복합 환승센터로 유입되는 길목이고 이쪽도 역시 공용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편입되는 쪽이라 교통량이 상당히 번잡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 왼쪽에 있는 식당가들은 토지대가 중심 상업지역이지만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대가 높다 보면 사실 이렇게 전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아직까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로변 좌측에 보이는 이 8필지 지금 현재 랩핑카 차량들이 많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데 이 빈 땅과 뒤편에 조금 단이 높게 나와 있는 저 땅 그리고 저 주택 여기까지 모두 다 해서 8필지입니다. 8필지의 대지 면적이 모두 한 291평 정도 되고요. 1층 건평이 중심 상업지역이라서 많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보시는 저 왼쪽의 주택도 지금 매입이 가능하세요. 매입을 하시게 되면 77평까지 매입되니까 300평 가까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주분께서 골프존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도면도 지금 저희 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땅 금액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1층은 필로티로 짓고 2층도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면은 넉넉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골프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또 베니핏이 주어질 수 있고요. 3층과 4층은 골프존 스크린 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루프탑 형태로 해서 휴게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골프존으로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자,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이 땅 토지대도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면 이 인근에 저희 사옥이 있는데 저희가 한 8년 전에 1,300, 1,400 정도의 토지대를 매입을 했었어요. 8년 전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실제 거래 사례를 보더라도 대로변에서 접하고 있는 뒤편 건물이 평당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대가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곳 일대에 오래된 모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숙박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신축으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처럼 레지던스 시설을 짓는 것도 추천해 드려봅니다. 요즘 들어서 인피니티 풀 인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상부층에 인피니티 풀을 넣고 뭐 회원제로 하던 아니면 월세를 받던 운영사를 잘 선택하셔서 레지던스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분양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자체 운영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화성파크 드림에서 보신 매물 현장까지 걸어오면서 주변의 분위기와 또 매매 사례,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저렴한 땅값으로 개발 행위 가능한 것들, 또 실제로 마트점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하고 있고 새도 잘 채워지고 있고 수익률도 5%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매물, 덕성초등학교 건너편 주차장 건물의 빈 부지와 뒤편에 모텔을 함께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학원 시설들, 교육 시설로 해서 근생을 채워 놓을 수 있는 부분들, 역시 여기도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 주시면 필사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김준영 본부장이었습니다.